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독한 행보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 언급되고 있는 현물 ETF가 승인되면 15만 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역시 미 선물 거래 서비스를 위한 자격을 취득하면서 선물 시장에 대한 훈풍 역시 예상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호재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7월 FOMC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영향도 있어 미 증시에 이어 세계 곳곳의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된 소송 이슈와 더불어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의 현재 가격 흐름과 관련한 차트 분석. 두 번째,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SEC가 항소를 제기한 요청에 답변한 리플의 소식. 세 번째, SEC가 항소를 요청한 상황에서 리플의 변호사들이 밝힌 공식 입장문.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차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일봉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면 리플은 현재 800원대 구간이 한번 깨지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말씀드렸듯 리플은 이 800원이라는 변곡점을 잡고 가격을 계속 방어하며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지를 받던 800원이라는 구간도 깨졌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은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계속된 고점을 낮춰가며 상승의 기로에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하락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가격을 더 떨어뜨리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지금보다 더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며 상승 채널에 들어갈 준비는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 상승 랠리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단계적인 눌림이 나오면서 밑에서 담은 코인들 역시 많기 때문에 리플을 비롯한 낙폭이 큰 코인들을 미리 담으신다면 알트 반등장까지 수급이 더해지면서 단타 코인들에 대한 재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리플의 현황을 정리하자면 리플은 지금 800원대 지지선이 한번 깨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지금 같은 계속된 하락은 리플 자체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9월에 있을 연준의 발표가 다소 안 좋게 흘러갈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에 하락한 것이지 리플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의 약세가 나오는 구간은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 체크를 비롯한 리플의 흐름을 잘 따라가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연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SEC가 제기한 항소와 관련해 중간 항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지난 8월 10일 SEC는 XRP 판매와 관련하여 중간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허가 신청 제출했었고, 이와 관련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다음 주에 응답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플은 8월 16일 SEC의 요청에 관한 답장을 보냈는데 리플은 SEC의 중간 항소 요청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SEC가 법원에 항소를 요청한 결정은 리플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SEC가 완전히 기록을 가진 최종 판결 이후 법원의 판결을 항소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고, 리플은 SEC가 판결의 부정확성을 진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하며 SEC 요청에 반대하는 세 가지 주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 항소에는 순수한 법률 문제가 필요하며 SEC 요청은 검토해야 할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변호사들은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SEC 주장이 충분하지 않으며 SEC는 주제 문제에 대해 두 법원이 서로 명백히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리플의 변호사는 즉각적인 항소가 소송 종료 절차로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하며 법원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도록 보증하는 특별한 상황이 문제에 존재하지 않았고, 항소 전에 모든 당사자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해야 할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플의 CEO 브래드 걸링하우스 역시 SEC에 지속적인 항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는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SEC는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하거나 규칙 제정에 참여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디지털 자산 판매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불확실성을 거래하면서 집행을 통해 규제를 시도하는 수년간의 전략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SEC가 확신보다는 편의에서 더 많은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 끊임없이 변하는 소송 전략에 재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고, SEC가 얼마나 추악하게 권력 남용을 하는지 엄청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레스 판사가 내린 이번 판결의 결정은 전혀 이변이 없을 것이며, SEC가 이런 행동을 취하면 취할수록 그들의 추악한 행태가 더욱 드러나는 SEC의 추악한 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 이 소송에 대한 이변은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리플의 영향력은 강해져 소송에 대한 걱정은 딱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의 약세는 리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시장의 악영향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지 오히려 지금의 가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트 분석. 두 번째, SEC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리플은 이를 인정 못하고 중간 항소를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세 번째, 리플의 변호사들이 밝힌 이번 소송에 대한 항소는 이변은 없을 것이며 리플에게 여전히 유리하며, SEC는 계속해서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들의 추악함과 함께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치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